춘추전국시대 세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후국들은 서로 싸우고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았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잃고 혼란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공자는 세상을 바로잡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옛 주나라의 예를 회복하고 인의 정신을 되살려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고 싶었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 더 빨라진 변화의 속도, 기술의 발전과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잃곤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는 이들이 많죠. 이제 사람들은 이런 불안을 달래기 위해 타인의 인정과 관심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마치 갈증이 나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됩니다. 공자라면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구하고 남에게 구하지 않는다. 즉 자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가 아닌 스스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부의 평가에 연연하는 우리에게 공자는 내면의 덕을 쌓으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인기가 아니라 내면의 도덕적 성숙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고요. 공자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어떻게 살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공자는 인을 실천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인이란 사람답게 사는 것,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21세기의 용어로 설명하자면 높은 정서적 지능을 갖추고 타인과 공감하며 사는 삶이라 할 수 있겠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서구의 황금률과도 일맥상통하는 이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직장에서 팀원들을 대할 때나 가족 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한다면 갈등은 줄어들고 조화는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공자가 말하는 이는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것일까요? 모두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하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공자는 착함과 올바름을 구분했습니다. 의라는 개념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강조했죠. 무조건 친절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공자는 이를 정명이라 불렀습니다. 이름에 맞는 실질을 갖추라는 뜻이죠. 명불정하면 엄불순하고 엄불순하면 사불성이라.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CEO라면 CEO다운 책임감을, 부모라면 부모다운 사랑을, 학생이라면 학생다운 성실함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겪는 많은 갈등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공자는 배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죠. 요즘의 학교 교육이 시험 점수와 스펙을 위한 도구적 가치만 추구하는 것과 달리 공자는 배움을 통해 인간다움을 완성하는 내재적 가치를 중시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다. 공자의 이 말은 정보 과잉 시대에 더욱 중요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공유하고 믿는 경향이 있는 우리에게 깊이 있는 사고와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지적 겸손함.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공자는 극기복례를 권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무분별한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도덕적 원칙과 사회적 조화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최신 기기가 출시될 때마다 구매하는 소비 욕망, 더 높은 직위를 얻기 위한 성공 욕망, 이런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 공자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공자는 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오륜으로 대표되는 인간관계의 원리는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친함, 부부 간의 구별, 어른과 아이 간의 순서, 친구 사이의 믿음, 임금과 신하 간의 의리, 이 5가지 관계의 원리는 지금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로 볼 수 있겠죠. 리더는 구성원을 배려하고 구성원은 리더에게 충성하는 관계.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관계를 공자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손 안의 세계에 몰입하며 고립되는 상황에서 공자의 관계 중심적 사고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화면 속 가상세계에 빠져 살기보다 실제 만남과 대화를 통해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하는 인간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공자는 또한 중용의 미덕을 강조했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보았죠. 중용이란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지도 않으며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태를 찾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회는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는 양극화되고 소비는 과도하거나 극단적 미니멀리즘으로 치닫고 식습관도 폭식과 극단적 다이어트 사이를 오갑니다. 공자라면 이런 모습을 보고 중용의 길을 찾으라고 조언했을 겁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지속 가능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의 공자는 의미 있는 관계와 내면의 성장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나 외적 성공보다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사람들이 느끼는 허무감과 공허함은 관계의 단절과 내면의 빈곤에서 비롯됩니다.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는 인간은 자연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조화를 이루는 삶, 그것이 공자가 추구한 이상이었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금의 세계는 자연의 리듬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생산성과 효율성만 추구합니다. 밤새 일하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리곤 하죠. 공자라면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순환을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방식이라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공자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거창한 목표보다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았죠. 완벽함에 집착하는 이 시대 사람들은 종종 완벽을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모든 준비가 된 후에 시작하려다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완벽함보다는 불완전하더라도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공자라면 이런 모습을 보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공자의 철학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가르침은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가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내면의 덕을 쌓는 것,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것, 중용의 자세를 갖추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까운 사람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눠보세요.
한 권의 좋은 책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연 속에서 걷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공자는 하기 시습지 불역열호라고 했습니다. 배움을 실천하고 익힐 때 기쁨이 생긴다는 의미죠. 우리도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할 때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가 2500년 전에 말했던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시대의 공허함과 불안 속에서 공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화의 길을 알려주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